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는 이전 강좌에서 그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자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랩뷰의 일반 디자인 패턴인 그러니까 while loop의 이제 앞과 뒤에는 이제 한 번만 수행되는 이제 그 서브 VI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시리얼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스텝으로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코드를 최적화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어서 실제 그 랩뷰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 이제 표준 상태 머신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리얼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라 함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기능을 하는 최소 단위를 하나의 상태로 정의를 한 다음에 상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좌를 이 다음 강좌에 이어가지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이번 스텝에는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 다음 스텝에서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까지 추가해서 그 랩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패턴인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에 이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더 이게 애드 시키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스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표준 상태 머신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왼쪽처럼 생산자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이벤트를 감지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소비자 루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 루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이벤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통신을 시작해야 하고 이제 스타트하는 커맨드가 내려지면은 그 커맨드를 소비자 루프로 전달을 해서 소비자 루프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상태 머신이 돌아가면서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살펴보면, 상태는 크게 대기 상태가 있고 설정, 초기화, 읽기, 쓰기, 정지 상태로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상태 처리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로는 이제 불리언 타입으로 스타트라고 하는 게 있고, 스탑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커맨드, cmd write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그 불리언 컨트롤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기 상태에서는 일단 스타트 값은 거짓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대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스탑이 참이 되면은 바로 정지 상태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대기 상태에서 스타트가 참이면 설정 상태로 가고, 설정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시리얼 통신을 위한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고, 설정 상태가 다 수행이 끝나고 나면 바로 초기화 상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화 상태에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각종 변수들을 다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초기화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읽기 상태로 가고, 읽기 상태가 계속 동작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이 되면은 정지 상태로 가고요. 아니면 cmd write라고 하는 값이 참이 되면 쓰기 상태로 갔다가 다시 쓰고 난 다음에는 읽기 상태로 넘어옵니다. 당연히 이 쓰기 상태가 끝나게 되면은 이 cmd write는 여기에서 다시 거짓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로깅하고 있다가 cmd write 값이 한 번씩 토글 될 때마다 이제 커맨드를 라이트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지금부터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서 만든 일단 소스를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있었고, 자, 일단 그 상태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에 대해서는 자, 사용자 컨트롤 하나 만들게요. 생성에 새로 만들기에 컨트롤 해서, 자, 사용자 컨트롤 속성은 타입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링 열거형 타입을 하나 가져오고, 얘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편집에서 좀 전에 대기 상태가 있고, 설정 상태가 있고, 초기화 상태가 있고, 읽기, 쓰기, 정지 상태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은 같은 폴더에 그냥 한글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탐색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지 않고요. 요 메인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요거는 FS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해서 표준 상태 머신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추가 파일, 그래서 자, FSM을 추가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이건 이전 강좌에서 만들었던 거고, 자, 표준 상태 머신 구조라 함은 일단 화일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가 있는 거죠. 자, 케이스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선택자 입력으로는 열거형 상수를 받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ift 레지스트 하나 만드시고, 처음에는 대기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선택자 입력으로 넣어주죠. 이전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구조의 선택자 입력을 하면 얘는 일단 디폴트로 두 개의 조건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 추가를 하시게 되면 모든 상태에 대한 이제 케이스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구현을 해보는 거죠. 자, 대기 상태에서는 자, 일단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상태 처리를 하려고 하면 3개의 불리언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불리언에서 빔 버튼을 해서 이거는 자,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영어로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은 놓을 때 스위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탑, 정지. 이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안 하고 그냥 이걸 쓸게요. 그러면은 요 쓰기를 없애버리고요. 예.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 스타트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CMD 라이트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이기에는 CMD 그냥 뭐 쓰기라고 할게요. 그냥 예, 한글로 다 통일해서 쓰기라고 하고 여기는 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간격은 이렇게. 자, 그러면 3개의 이제 불리언 컨트롤이 나왔죠. 자, 시작, 쓰기, 정지. 자, 이 부분도 다 이제 잘라버리고요. 요거는 리드 하는 거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우진 않고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자, 이렇게 하고 다 지워버릴게요. 자, 이 상태로 자, 여기에서 대기 상태 같은 경우는 자, 요것도 자, 이렇게 얼라인을 좀 맞춰주고요. 크기를 좀 키우고
자, 시작 정지 쓰기를 여기에 넣어 주시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다 넣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불리언 컨트롤에 의해서 상태가 처리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대기 상태에서는 비교의 선택을 이용을 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값이 참이면 다음 상태는 설정으로 가겠죠. 자, 이거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여기 입력으로 select s라고 하는 이제 불리언 컨트롤 값을 입력을 넣어주면 이 값이 참이면 이 true 값이 출력으로 나가고 거짓이면 false 값이 나가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시작 값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얘는 대기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정지 조건을 보겠죠. 대기 상태에서 정지 버튼에 참이면 얘는 정지 상태로 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조건을 받겠죠. 그래서 다음 상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설정에서는 어떻게 되냐? 설정은 바로 설정에서는 이제 그 시리얼 통신 관련된 거를 세팅하겠죠. 네, 세팅을 하고 그 다음 세팅이 끝난 다음에는 생성의 초기화 상태로 가겠죠. 자, 개인적으로는 이 에라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걸 좀 권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하나 연결해 볼게요. 예, 이렇게 하겠고요. 왜냐하면 이 에라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디버깅 용이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그 효과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대기 상태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설정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상태. 초기화 상태도 뭔가 이제 변수 초기화 해줘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타트, 라이트, 정지 이 세 개의 버튼을 다 폴스로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생성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모든 것을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시작값도 생성에 폴스로 해주시고 그 다음 정지값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정지가 속성이 이게 렛치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자, 생성의 기계적 동작에서 스위치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생성의 상수 거짓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고 얘도 폴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제 초기화 과정에서 생성의 상수 그 다음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는 요 리스판스라고 하는 실제 문자열을 프로퍼티 노드 값을 하신 다음에 이 값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거를 실행할 때는 이제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열에서 빈 문자열 상수를 가져와서 초기화를 해주시고 이렇게 뭔가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걸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상태는 뭔가요? 넥스트 상태는 초기화 다음에는 읽기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읽기로 가서는 읽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이 동작을 하겠죠. 근데 이걸 할 때 보면은 쓰기 조건에 따라서 자, 읽기 상태는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읽기를 하고요. 그 다음 넥스트 상태는 자, 여기서 하나 선택자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지 조건을 또 따지겠죠. 그래서 이제 정지 조건이 참이면 마찬가지로 정지 상태로 넘어가는 거고요.
거짓이면 이제 그때는 쓰기를 보고 쓰기 값이 쓰기 값이 참이면 이제 쓰기 상태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읽기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쓰기 상태로 갔을 때 쓰기로 가면 이해를 수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쓰기 하고 나서는 이 불리언 값을 폴스로 해줘야 되겠죠.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해서 쓰기로 변경하고 나서 얘를 폴스로. 왜냐하면 폴스로 안 해주면 계속 쓰기만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상태는 읽기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정지 상태는 그냥 정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화일 루프에 정지 조건을 또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상수하시고, 자, 정지일 때는 참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폴스로 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정지 조건에서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정지일 때는 시리얼 통신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불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으로 바꾼 거죠. 자, 이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제 화일 루프 안에는 반드시 기다림 함수를 써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이밍에 기다림 함수 써서 디버깅 하기 위해서 일단 생성의 상수로 1초로 하겠습니다. 1초로 하고 그 다음 이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자, 한번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해 보겠습니다. 얘를 좀 더 하고요. 초기화 가져오고, 읽기 가져오고, 잠시만. 자, 그 다음에 정지도 참을 좀 가져오고요. 얘도 좀 가져오고, 자, 그러면 이제 코드 사이즈를 조금 더 최적화 시켜서 됐습니다. 상태 한번 프로그램을 근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이제 타겟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타겟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 시리얼 통신 관련된 부분은 저는 주석으로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로 주석으로 막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는 상관이 없고, 읽기도 이제 이 부분은 좀 막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쓰기도 막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에도 막아줘야 되겠죠. 자, 다 됐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대기 상태죠. 그래서 스타트 누르면 설정으로 가고 초기화한 다음에 읽기 상태로 가고,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누르면 쓰기를 하고 다시 읽기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정지가 됐죠. 근데 여기서 초기화해서 이 스타트 버튼을 초기화를 시켜주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초기화해서 스타트를 여기서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따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빼고, 이 초기화 부분에서는 요 문자를 인디케이터만 초기화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 변수들을 초기화를 어떻게 해줄 거냐,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게 가로로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다 이렇게 지우고, 왜냐면 이거 뭐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얘도, 자,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while 루프가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요 앞에 있는 게 먼저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초기화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셔도 됩니다. 자, 해서 다시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 스타트를 딱 누르면 설정, 초기화, 읽기. 아까는 이제 이걸 초기화 과정에서 스타트 버튼을 다시 거짓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스타트 버튼이 다시 이렇게 폴스가 됐던 거죠. 자, 라이트, 쓰기 상태로 가고 읽기. 자, 정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만든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적용을 해서 다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 다음 스텝으로는 이렇게 만든 이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에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